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예비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우리 한인 사회를 대변해줄 인물들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우리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서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정승진 후보가 한인 언론사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예비선거는 투표 참여가 저조하다며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막판 흑색 선전으로 이사당 진입에 실패하고 2년여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 후보는 실제 거리에 나가보면 2년 전에 비해 높아진 인지도를 느낄 수 있다며 이번에는 꼭 승리한다는 필승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뉴욕주 이해 지도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이번 선거는 부패한 정치인을 척결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최근 선관위에 고발한 상대 후보의 지지청원서 오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브루클린, 브롱스 아니 최소한 이런 양심은 있어야죠. 그러면 3,500개를 제출했다고 발표라도 하지 말아야죠. 누가 봐도 이런데. 그런데 발표할 때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3,500개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 후보가 도전하는 뉴욕주 상원 16선거구는 아시안 인구가 절반을 넘고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통상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1만 명 내외. 따라서 한인들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도 당선이 가능합니다.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8월 19일이고 투표는 9월 13일에 실시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해 3선 도전에 나선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5개월 동안 8만 8천여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선거에서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런킴 의원 캠페인 본부는 22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 모금액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선 도전에 나선 런킴 의원은 지난 2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88,150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52,585달러를 지출해 현재 총 156,445달러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간 개인 후원자 65명이 46,250달러를 후원했고 22개 사업체에서 28,700달러 등을 후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올해 선거에서 9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 모두 경쟁자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인 이민자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각종 봉사단체도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뉴욕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가 비영리 기관의 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합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한인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막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디로 연락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참여센터와 KCS, 민권센터 등 한인사회 비영리 단체들은 지난 2009년 7월 9일 한인봉사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지역 비영리 기관 서비스를 안내하는 디렉토리를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사실 우리 한인기관에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아동, 주택, 노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들이 어디에서 하는지를 잘 몰라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한인회로 전화했다가 어떤 다른 기관으로 전화했다가 하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빨리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디렉터리는 누구나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되며 각 비영리 단체의 연락처와
제공되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디렉토리 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는 뉴욕 한인 봉사단체협의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한인 네일 종사자들이 8월 1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고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합니다. 뉴욕 한인 네일 협회에 따르면 한인 네일인 3,400명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타임즈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들은 뉴욕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네일살롱 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부당함을 알리고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시위는 뉴욕 한인 네일 협회와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 협회장은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의 참여와 지지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이번 시위는 네일업계뿐 아니라 세탁업계 등 한인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뺏는 강압적인 단속을 막기 위한 항의 집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22일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 이후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업소들은 주정부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업소들은 5년 뒤인 2021년 10월 3일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근 뉴욕 주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세탁업소들의 유해 환경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단속 발표 일주일 만에 뉴욕시 일원 세탁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맨해튼 어퍼 웨스트의 한 한인 세탁업소 등에 뉴욕주 환경국 검사관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측은 공식적으로 협회에 알리지 않은 업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관의 방문을 받은 업소는 여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검사관들의 주요 단속 사항은 퍼크기기 사용 업소의 밀실과 쓰레기의 관리 상태 및 기록, 포스터 부착 여부 등입니다. 협회는 라이트노, 종업원 상해보험, 최저임금 관련 뉴욕주 포스터를 제대로 붙여놓아야 하고 화학제품 목록과 사용, 폐기 날짜를 기록할 것, 또 화학제품 사용 시 뚜껑을 잘 닫아놓고 종업원의 임금 지급 기록을 꼭 보관해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퍼크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한 쓰레기들은 반드시 유해 쓰레기라는 표시와 버리는 날짜가 기록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고 화학제품 구입 영수증과 쓰레기 처리 기록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 주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후보가 탄생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어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대의원 롤콜 투표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경선 경쟁자이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민주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롤콜 투표 마지막 순서인 버몬트주의 선택을 발표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을 직접 선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을 막으려면 반드시 클린턴 전 장관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1990년대 클린턴 후보의 내조로 대통령을 지낸 남편 빌 클린턴도 이날 든든한 외조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내를 최고의 체인지 메이커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또 어머니이자 아내, 정치인으로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강점을 열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첫 영부군으로 등극합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 위치한 클럽 블루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는 10대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상자 가운데 13세가량의 청소년들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은 클럽 바깥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격이 발생하면서 클럽 안의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경찰이 주차장에서 20여 곳에 총탄 흔적의 표시를 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짐 물리건 포트 마이어스 경찰서장은 이날 새벽 5시 30분 용의자 3명을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불과 한 달여 전에도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상업지구나 학교, 종교시설 인근에서는 마사지 업소가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업지구에만 허용하고 별도의 라이센스를 발급받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펠팍 의회는 최근 마사지 팔러 업소, 전당포, 고가 중고 물품점 등은 공업지구 지역에서만 신규 허가를 내주고 별도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나 데이케어 센터,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 100피트 반경 이내에는 마사지 업소나 전당포들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브로드 애비뉴 등과 같은 상업지구 대신 공업지구인 그랜드 애비뉴와 커머셜 애비뉴 인근에만 마사지 업소나 전당포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존 업소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만 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마사지 업소는 매년 $250의 수수료를 내고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종업원도 $100의 수수료를 내고 1년마다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전당포와 고가 중고 물품 업소도 $30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년 $250를 내고 타운 측에서 라이센스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업소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포켓몬고라는 게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폭발적인 열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대학들이 신규 입학생 유치의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 밤늦게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다가 강도를 당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도 소출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